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D-2 이틀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총력 유세전에 나선 가운데 특히 통합당에서는 72시간 투혼 유세전을 막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뼈를 빻고 몸을 갈아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겠다고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거전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막말 퍼레이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 눈뜨고 볼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달아가는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선거에 엄격하게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마저 여당 편들기에 나서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선거 막판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뭐 각 후보들도 그렇고 각 진영도 또 각 당도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감정이 고조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라고 한다면은 금도는 지켜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수뇌부들 또 이른바 실세라는 사람들의 그런 언행을 보면은 이건 금도를 벗어나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장으로 치달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데 엊그제 그 백원우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유명하지 않고 나쁜 일로 유명하고 영어로 하면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자기 원래 지역구에 있던 시흥에 가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대요.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제 천냥빚을 갚는다. 예.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판에서요. 말 한마디로 이게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한다. 예. 말 한마디에 잘하면 100만 표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역대 가장 막말은 이제 옛날에 정동영 그분이 이게 그 선거할 때 노무현 탄핵 때죠. 네. 그때 어르신들은 집에 시심이 됩니다. 투표 안 하고 그걸로 이게 100만 표만 날아갔습니까? 그만큼 이게 말이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막말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옛날에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이또 쏴 죽이고요. 예. 재판할 때 이게 이또하고 안중근 누가 이게 과연 죄인인가? 이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누가 죄인인가? 내 안중근이가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이게 이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일 병합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또가 죄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막말의 개념 무조건 이게 자유우파가 하면 전부 이게 막말이에요. 자유우파가 하면 예. 그다음에 좌파가 하면 무조건 이게 막말이 아니고 뭐 해악이고 촌철살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인 이 언론이 문제예요. 첫째 편파적인.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꼽는 막말 세 가지는요. 처음에 그 조수진이라고 있죠. 예. 이번에 그 비례로 갔죠. 1번에서 5번으로. 예. 아주 동아일보 기자인데 똑똑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조수진이가 3대 막말 써놨는데 거기에 100원은 나오기 전에 쓴 것 같아. 예. 3대 막말 조수진 논술위원이 꼽은 거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이거 이종걸 있잖아요. 네. 이종걸이가 핑크빛만 보면 섹스가 생각난다. 맞아요. 야, 핑크를 섹스. 예. 여기 첫째. 그 다음에 이해찬이 있잖아요. 예. 이해찬이가 이제 이거 통합당 보고 분신의 문신. 예. 팔뚝에 문신을 새긴 조폭이다. 예.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두 번째 막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홍성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홍성국. 세종시 갑에 나왔죠? 갑이죠. 갑. 미래 정권사 있다가. 예. 아내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 야, 아내는 이게 하나보다 둘이 낫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게 막말이잖아요. 이게 3대 막말인데요. 이걸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이게 바로 백운우 있잖아요. 네. 백운우는 이게 역대급 막말이 저는 또 봐요. 뭐라 했냐면, 야, 통합당 보고 쓰레기다. 저는 이게 공당이에요. 이분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부원장이잖아요. 예. 공당에 저는 직책 가진 사람이 상대당을요, 쓰레기라고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막말은 안 하죠. 어떻게 그럼요. 상대당에 대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애우는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근데 이걸 보니까 무학대사 말이 생각나요. 무학.
아니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다음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 눈에는 쓰레기밖에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백운호 그게 얼마나 쓰레기냐면요. 옛날에 노무현 장례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 왔잖아. 예. 거기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조문 온 사람 보고 야 여기가 어딘데 왔냐고 큰 소리 지르다가 예, 장례식 끌려나가죠. 방해로 기소까지 됐잖아. 그리고 이제 또 유재수 있잖아. 유재수 감찰을 무마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가 재판 중에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울산. 울산. 송철호도 이게 기소됐죠. 예. 근데 옛날에 드루킹 할 때 그때도 이게 오사카 영사 때문에 백운을 만났다 했잖아. 예. 기소는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이 온갖 감찰 무마, 선거 부정, 온갖 이게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기소가 2건이나 돼 있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어떻게 상대를 보고 쓰레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역대급 막말이고요. 결국에 이런 막말은요 반드시 이게 부메랑이 됩니다. 반드시 이게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기 진영에 자기 발등을 찍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이분도 재선 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위치에서 조국보다도 더 상전 노릇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아주 지근거려서 보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원의 막말의 근원은 당 수뇌부들의 막말. 아까 이해찬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뭐 조폭이었더니 문신이었더니 했는데 상대 당에 대해서도 토착 왜구다. 뭐 발목 잡는 정당. 아니 그러면 야당이 손목만 잡습니까? 야당의 역할이란 건 원래 발목을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야당이에요. 그걸 발목 잡으라고 합니까? 지그들 잘했다고 하면은 손목만 잡아주면 좋아하고 그렇죠. 토착애고 이 얘기를 했고 또 윤호중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동키호테고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뭐 M하고 또 박형준 시종이고 이런 막말들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자기가 한 얘기는 지금 막말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그 앞에 그 백원 후보도 좀 더 보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할 때요. 백원 후 별동대라고 있잖아요. 별동대. 그래서 이제 뭐 고기 사건 좀 조사하러 갔다. 정말 이게 그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도 앙천대소할. 북한식 표현이면 삶은 소다가리도 앙천대소할 했잖아요. 정말 이게 고래도 웃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아니 고래고기 진상조사하러 울산까지 별동대를 보냅니까? 근데 그 밑에 검찰 수사관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아이폰이 풀렸습니다. 풀렸죠.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온갖 비리가 줄줄이 그물처럼 이게 줄줄이 저는 놓을 걸로 보이고요. 백원우는 이미 이제 그 재판은 벗어나기 어렵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찬 있잖아요. 야 이해찬은 뭐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에 상당히 저희한테는 뭐 우군입니다. 정말 이게 천군만마입니다. 이해찬이가 가는 데마다 부산에 가가지고 도시가 왜 이리 초라해? 이랬더니 부산 민심이 확 돌아서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토착 왜구라고. 왜 이 사람들은요. 이번에 좌파들은 무조건 이게 반일 감정 있잖아. 요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친북 요걸로 이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게 통합당 자유파가 토착 외교면 너는 이제 좌파들은 토착 짱깨냐? 짱깨 있잖아. 짱깨. 옛날에 중식당 가면 그 화교들이 많이 했잖아요. 워낙 뭐 친중이고 친중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굴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고 알아서 가서 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대주의에 젖어가지고 조공 외교를 하는 옛날에 문재인이 중국 가서 경호원 폭행도 당하고 혼밥 먹고 오고 기자들 두드러 맞고 기자들 두드러 맞았는데 가서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토착 짱깨들이 어떻게 토착 외구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비방을 하고요. 아까 이게 조폭 이거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윤호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는 뭐 명작을 인용해서 이게 해악이다 이러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 해악이 아니고요. 모욕이랍니다. 이런 걸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비유한데 이해찬이가 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이 엄청 안 좋죠? 정신도 이게 오락가락 하잖아. 그래서 이게 돈키호테처럼 정신이 오락가락 미친놈처럼 해가지고 야 이해찬이가 돈키호테 또라이 미친놈이고 그다음에 문재인이라는 말을 타고 그다음에 이낙연 낙엽 있잖아 낙엽 이낙연이라는 시종 데리고 뛰다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이게 해악입니까 막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항상 역지사지 해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게 막말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요. 우리 우파들은 막말 논란만 언론이 공격하면요. 바르게 제명하고 조치를 취하고 사과하죠. 너무 약해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은요,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어. 사과를 한마디 안 하고 예. 정말 이게 징계도 안 해요. 완전 안면 그래서 멀어요. 저는 언론이 너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래 보는 거죠. 더군다나 김종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은 어쨌든 4년 전에 자기들이 모신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민주당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또 이낙연하고 양정철이는 또 국한 역할을 해요. 이낙연이 뭐라고 했냐? 싸움질하고 막말하는 것이 삼류정치다. 막말은 바로 미움에서 나오는데 미워하지 말자. 그래갖고 나는 황교안을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나는 이 문재인 정권을 미워한다. 뭐 이렇게 또 맞받아도 쳤습니다만은 양정철이는 또 어디 가서는 아유, 그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 참 슬픕니다 하고 아니 지구들은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이가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백원우 그 진짜 역대급 막말에 대해서는 참 뭐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그러고 끝이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좌파들의 위선, 저는 위선이라 봐요. 항상 자기네게 뭐 공자왈, 맹자왈, 성인 군자처럼 뭐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수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겉으로는 이게 하지만요. 그렇다면 이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죠. 만약에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막말한 백은우 빨리 햄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낙연이나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양정철이하고 햄식이면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게 해야지 말로만 그게 하면 그게 바로 가정스러운 저는 근데 위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 백원우 이 사람은 과거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선거 때도 주로 마쿠에서 좀 칼질을 전담하는 모양이에요. 양정철이는 이제 좀 기획 뭐 이런 걸 해갖고 대선급 후보급들하고 주로 만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 보면. 지가 하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음지에서 공작이나 음흉한 이런 그 짓만 보니까 그게 나타났고요. 근데 저는 막말 중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게 막말이 아니고 도정환입니다. 예. 도정환이라고 있잖아요. 청주의 그 흥덕에서 정우택 의원하고 지금 예. 접전을 벌이고 있죠. 아주 접전을 벌이고. 옛날에 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시도 있고 접수꽃 당시 시도 있잖아. 아 시만 보면은 아주 야, 시만 보면 이게 완전히 뭐 저도 순수한 좋아했습니다. 순수한 이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토론하면서요. 북한이 미사일 쏜 걸 지적하니까 우리가 쏜 미사일이 더 많다. 이거는 이게 막말이 아니고요. 청기 누설이 허위사실 허위사실입니까? 청기 누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팩트의 문제잖아. 그럼 이게 북한이 30몇 발, 38발 쐈는데 우리는 이게 언제 쏘아가지고 40몇 발이니까 많다. 이게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요.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우리 국기를 흔들고요. 국익을 훼손하는 정말 이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걸 보고 야 우리가 더 많이 쐈다? 물론 이게 쏘는 것도 내용이 틀리죠. 북한은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잖아.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내용도 틀리니까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만약에 허위라면요. 엄중하게 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살아온 인생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지금 막말을 많이 하신 이해찬 대표나 백원우 민정비서관 얼굴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들이 저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얼굴 보면은 편안하고 참 정직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근데 전부 댓글 보니까 해골찬 뭐 이런 글이 많더라고요. 해골찬. 뭐 그런 게 댓글이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게 댓글 인용한 거 가지고 기사 인용한 차명진처럼 또 저 막말을 할지 몰라도 그런 기사들 글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게 표독하고요. 악독하고 정말 어떤 이게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얼굴 아닙니까? 정말 저는 3년 동안 우리 좌파 정권이 가장 잘못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미워하고 정오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안면 몰수한데 반해서 통합당은 그동안 세대 비하 발언 또 세월호 텐트 막말 뭐 이런 논란 속에 빠진 관악의 김대호 후보
그리고 시흥병인가요? 거기 차명진 후보, 부천병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이제 제명을 바로 조치를 취했고 또 한 분은 탈당 권유를 했다가 아마 또 제명 그 이후에 이런저런 또 성희롱 논란에 빠지면서 제명 조치를 당해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통합당이 순진하다고 할까, 순수하다고 할까, 양심이 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김대호 후보는요, 전체 거래 문맥을 쭉 봐야 되는데, 전체 거를 딱 이 일부 부만 떼가지고 30, 40대는 뭐 논리가 부족하고 어쩌고, 이러면 이제 그 좌파들의 공격에 당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은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 민주당과 후보 놓으면요, 더 심한 말에도 안 잘립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차명진 선배가 가장 안타까워요. 저하고 이제 김문수 지사하고 방송도 유튜브 오래 했고요. 그렇죠. 20년 동안 호행하지 않은 사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 다른 유튜브에서요, 상당히 그 옹호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 후보 김상희 있잖아요. 예. 상대 후보가 이제 뭐라고 도발했죠. 그게 진짜 막말이거든요. 도발을 아주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이전에는 뭐 보수 진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세월호 이후에는 사람하고 짐승이 있더라. 그러면 세월호가 신성 뭐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신성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세월호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 전부 짐승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김상희의 막말은 전부 이게 빼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화면에서 그게 더 빼버렸어. 막말이죠. 훨씬 막말이죠. 짐승이라고. 그럼 차명진 근데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를 짐승이라고 한 내가 거야. 짐승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누가 참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차명진 말이 과연 저는 막말인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막말의 제 정의는요. 어떤 거냐면 이 가짜 뉴스 가지고 막 공개하는 것도 막말이지만 보통 이제 조폭, 쓰레기 이런 게 비하는 이런 게 막말이잖아요. 근데 차명진 후보는 이제 팩트예요. 팩트에 뉴스 플러스라는 걸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어제도. 예. 어제 들어가니까 제가 본 게 52만 명 조회더라고. 근데 2018년에 쓴 기사가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면 세월호 유족들이 벌써 벌써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거 아닙니까? 고소했죠. 그러니까 이제 차명진 의원은 야, 그 기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이게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징계를 제명 안 하고 탈당 이제 권유만 했잖아요. 탈당 권유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차명진이 그 현수막 있잖아. 예. 현수막이 차명진이 걸려 있는데 그 위도 김상이고 아래도 김상이야. 예.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예. 어떻게 현수막을 위아래로 포위해 버립니까? 어떻게 또 두 개씩이나 걸어요 한 곳에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비유적으로 앞에 게 쓰리썸이 문제되니까 야 현수막도 쓰리썸 아니냐 이런 데 농담 비슷하게 해학적으로 했다가 그것도 삭제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제명을 해버렸는데 저는 뭐 지도부의 그 정말 그 딜레마 왜냐하면 이게 그 산토끼 잡아야 되고 집토끼들은 차명진을 다 옹호하고 근데 산토끼들은 차명진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막 차명진 때문에 선거에 심각한 타격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제명을 하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서 벌써 당내에서 또 10여 석이 날아간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선거는 또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차명진이라든가 김대호 후보의 말에 그런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정치는 정치적인 감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다면은 본인이 다소 억울하더라도 지도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저는요, 차명진 의원의 그 말이요, 자유파이 꼭 불리하게 작용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당 찍으려다가 차명진 때문에 내가 민주당 찍겠다. 이런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박사님이나 저희나 통합당을 찍으려다가 차명진 때문에 나 다른 당 민주당 찍겠다. 이런 사람은 문제는 중도 표심들, 무당층 이런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중도층은 아무래도 지금 무슨 통합당이 싫어갖고 떨어져 나와서 중도로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했다가 3년 하는 것 보니까 이건 아니네 해갖고 중도로 왔는데 그렇다고 통합당한테 가기는 좀 그렇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나 지도부가 예. 읍참 읍참 마속, 읍참
명진 예, 하는 심정으로 이게 잘랐다고 저는 보이고요.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기회했다는 거는 제가 좌파들하고 이제 그 패널들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세월호 때 이거 2018년 그 텐트 사건 있죠.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 이때까지 세월호는 정말 고상하고 뭐 어쩌고 좋게만 봤다가 야, 유족들이 이런 일이 있었네? 이걸 이게 이번에 전 국민 중에 거의 99%는 알게 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세월호가 그동안 너무 신성시된 거, 이걸 이게 금기를 깼다는 점에서는 뭐 차명진의 기여도 있고 크게 이제 뭐 이제 제명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판세에 뭐 크게 저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이래 봅니다. 어쨌든 이제 한 2, 3일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막판에 어떤 마타도라든가 흑색전전이라든가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을 터뜨릴 경우는 그걸 방어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난 주말에도 통합당에서 무슨 큰 한방이 있네 없네 하다가 이해찬이가 먼저 터뜨렸어요. 거기서 뭐 한다더라고 김빼기를 했는데 오히려 막판에 이런 마타도라든가 흑색선전은 여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정보 기관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만드는 또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맨파워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혹시라도 막판에 이런 선거판을 좌우할 만한 저쪽도 지금 유시민의 180석 발언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반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유시민 발언도 사실은 이 막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마 표에 영향을 주면요. 최고죠. 유시민이가 이게 180석, 이게 아마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이슈로 표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해찬이나 김어준이가 음모론, 혹시 이게 뭐 야당에서 뭐 주말에 음모론 N번방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미리 그 선수로 치듯이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항상 그러지만 음모는요. 음모는 이게 좌파들이 잘 꾸미지. 저희 자유파들에게 일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산업화 세력이에요. 근구. 항상 이게 비판만 하고 발목 잡기만 해온 게 좌파 세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생 정치 건달처럼 공작만 하고 음모만 꾸미지. 어떻게 저는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뭐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 N번방에서 손석희에 대해서는 큰 거 하나 나왔잖아요. 네. 손석희가 전부 이게 해명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 먼저 이제 손석희가 오히려 광주시장 있잖아요. 또는 윤장현이, 김웅, 김웅이 번호를 갈주고 조수빈이한테요. 그리고 이게 여러 차례 또 만나고요. 협박당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그 주차장에 CCTV 있잖아. 요 합성 사진에 쏘고 준 거거든요. 근데 손석희가 이렇게 당한 거는 저는 자유파한테 큰 도움이 된다 봐요. 왜냐면 이게 손석희는 누가 뭐래도 좌파 중에 좌파 언론인이고 그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도움된다 봐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판에 혹시 여권에서 벌일 수 있는 이런 마타도 흑색선전, 유언비어 또 선거 방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